네, 동탄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신 시험 나온 거. 자, 먼저 첫 번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5p 플러스 3c1 하라 그랬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5 곱하기 4 플러스 3, 20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실제로 4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A행렬과 B행렬이 똑같을 때 그때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A 플러스 2와 1이 같죠?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3과 B-1이 성분이 같겠죠? 자, 3은 B-1이니까 따라서 B는 4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라고 했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립부등식 1차 연립부등식 나왔죠? 위에 있는 부등식 먼저 풀어주면은 X의 범위가 5X가 2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4보다 크다. 자, 두 번째 2x가 16보다 작다. 따라서 x는 8보다 작다. 그럼 x의 범위가 실제로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겠죠? 자, 그거의 범위가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a는 4, b는 8. 정답은 12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가 A는 5 미만의 수가 나오고 주사위 B는 홀수의 눈의 수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A는 일단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 2, 3, 4가 나오면 되고요. 자, B는 홀수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1과 3과 5, 3개가 나오면 되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4가지, 3가지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실제로 12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남학생 8명과 여학생 7명으로 구성된 탁구 동아리에서 대회에 출전할 5명의 학생을 뽑을 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5명 뽑는데 제한 조건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전만 하는 거, 뽑기만 하는 거니까 조합의 개념이고요. 자, 8명 중에서 저희가 남학생 8명 중에서 3명 뽑겠다. 그리고 여학생 7명 중에서 2명 뽑겠다가 되겠죠? 이게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8C3 곱하기 7C2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8C3 계산할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죠? 56 곱하기 21 되겠습니다. 실제 정답은 1176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차 부등식 나왔는데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애초에 이렇게 마이너스 3과 1이라는 아예 범위가 아예 해가 주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등식에서 일단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이 부등호 방향을 설정했을 때 이 정방향의 부등식이 나오느냐가 포인트인데 맞죠? 현재 지금 양수입니다. 얘가 1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3이랑 1을 뭐처럼 인지하면 되냐면은 저 부등식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이 녀석의 근이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1이다.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죠. 자, 저희가 k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k 값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실제로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고등학교랑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음악 활동으로 피아노와 드럼을 배우고 있다. 표 2는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남학생, 여학생 수를 나타냈고, 표 1은 남학생의 20% 피아노, 드럼 이렇게 배우는 거를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했네요. 사실 이렇게 말이 길게 나왔는데 이 표 2에서부터 요 끝까지 내용은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요 표에서 압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닥 크게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표 1에 대한 내용이 행렬,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율이기 때문에 20%는 0.2, 70%는 0.7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Q행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럼 저희는 이것에 대한 곱하기를 했을 때 피아노를 배우는 B고등학교의 모든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B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쪽 영역이죠, 지금.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은 여기죠. 그러면 저희는 행렬에서도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곱을 생각하면 되는데, 곱을 했을 때 1행과 2열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1행 2열의 성분, PQ를 곱한 거에 1행 2열의 성분을 구하면 되겠죠? 정답은 실제로 1번 되겠습니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먼저 첫 번째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은, 자, 3x가 확대해서 9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나오죠. 자,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x-12와 x-2의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x의 범위가 실제로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되고 2부터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수직선에다가 겹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서 한번 그려보면 먼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범위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겠죠? 자, 그럼 겹쳐지는 범위가 요 영역이 되겠네요, 지금. 그럼 자연수는 3부터 해서 12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정답은 2를 빼서 1을 더해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7개의 아이스크림을 크기가 다른 두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일단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일단 크기가 다른 두 상자가 포인트고요. 자, 각 상자에는 아이스크림을 최대한 6개까지만 담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상자에 지금 아이스크림을 나눠 담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저희는 요 7개의 아이스크림을 일단 2개의 집단으로 좀 나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 경우를 전부 다 좀 따져봤을 때 이런 느낌이네요. 자,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6개와 1개로 나눠주겠다. 6개의 집단을 6개를 갖고 와서 1개 집단을 만들고 1개를 갖고 와서 1개 집단을 나눕니다. 그럼 이것은 애초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분할의 개념이죠, 지금. 그럼 얘는 7C6 곱하기 1C1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분배까지 해줘야 돼요. 뭐냐면 2개의 상자에다 나눠 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배까지 해서 2팩토리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해볼게요. 자, 애초에 지금 아이스크림 7개를 5개, 2개로 저희가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할 7C5 곱하기 2C2를 하고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2팩으로 분배를 좀 해줘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개의 아이스크림과 3개의 아이스크림으로 집단을 구분하도록 할게요. 그럼 7C4 곱하기 3C3하고 2개로 나눠준다. 가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없죠.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개의 아이스크림을 나눌 수 있는 경우는 6개 1개, 5개 2개, 4개 3개가 되겠네요. 실제 계산을 진행을 하면 얘는 7 곱하기 2 해서 14개. 얘 같은 경우에는 7C2에다 계산할게요. 7C2 곱하기 2니까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누고 2를 저희가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2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7C3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 2로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날리면 되겠네요. 실제 얘는 7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답은 70개 그리고 42개 14개를 전부 다 합친 경우가 되기 때문에 126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행렬에 대해서 자, 행렬이 2개가 A, B 행렬이 2개가 등장을 했는데 등식 A의 n제곱 그리고 B의 n제곱이 영행렬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일단 첫 번째로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A를 거듭 제곱하고 B를 계속 거듭 제곱하는 형태인데 더했는데 영행렬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최대한 단위 행렬이나 단위 행렬 비슷한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가 나오는 거를 주목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a의 n제곱을 계속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a에 대한 제곱을 좀 해보면 자 2 마이너스 5 1 2 마이너스 2 그리고 2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4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0.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딱 봤을 때 저희의 생각은 이것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애초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순간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비행렬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행렬이 지금 비행렬의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행렬 자 비행렬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1이니까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하면 첫 번째 0 그리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0하고 1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0.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애초에 지금 단위 행렬도 안 나왔고 단위 행렬 비슷하게도 지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얘에다가 한 번 더 b를 곱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조금 이걸 줄일게요. 이거를 자, 좀 줄이고 자 방금 구했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b를 제곱한 거에다가 한 번 더 b를 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일행일렬은 0에다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에다가 마이너스 1 되니까 0. 그 다음에 0에다가 0이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0이니까 0.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또 단위 행렬이 나왔네요 지금. 근데 이게 저희가 애초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구한 게 a의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왔고 b를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렇게 진행이 됐을 때 a에 만약에 4제곱이 진행됐을 때는 얘는 단위 행렬이 될 것이고 자 b에다가 6제곱이 됐을 때 저희가 단위 행렬이 되겠다. 각각을 제곱을 한 거죠 지금. 근데 더한다고 해서 영행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영행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a제곱을 곱했다고 했을 때 얘가 이번에 또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근데 애초에 지금 마이너스 단위 행렬과 단위 행렬을 더하면 영행렬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n은 6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9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생각은 맨 앞에 나열될 숫자랑 맨 마지막에 나열될 숫자 두 개를 좀 생각을 할 건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7개의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겠죠. 여기는 좀 나중에 생각할게요. 여기 7개 나열되는 건 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애초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데 요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요 두 수의 합은 현재 지금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합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 더해서 무언가랑 무언가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좀 따져볼 건데 애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짝수와 홀수를 더하는 개념이 되겠죠? 아니면 홀수와 짝수를 더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면 짝수 더하는 거랑 홀수 더하는 거는 짝수가 되니까 배제를 시키고 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짝수에서 한 개를 데려오고 홀수에서 한 개를 데려와야 되겠죠. 애초에 지금 홀수는 1, 3, 5, 7, 9가 있고요. 짝수는 2, 4, 6, 8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짝수에서 먼저 몇 개를 고를 거냐면 한 개를 골라와야 되기 때문에 4C1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수에서 저희가 하나를 골라와야 되니까 OC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이 녀석은 지우고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어떤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곱하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배열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배열이 7개를 갖다가 나머지를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7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던 홀수와 짝수에 대한 개념, 요 녀석을 좀 볼 건데, 요 녀석은 어차피 위에 있는 녀석을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앞뒤를 그냥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2팩을 하면 사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5 곱하기 2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은 4 곱하기 5 곱하기 2 하면 40 곱하기 7 팩토리얼인데, 객관식 정답 스타일이 지금 뭔가 8 팩토리얼이 뭔가 등장한 상태예요. 그럼 이 녀석을 좀 데려와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5 곱하기 8 곱하기 7 팩토리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 합쳐져서 8 팩토리얼이 되는 게 이해가 되죠, 지금?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저희가 8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정답은 실제로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행렬 A랑 B에 대해서 A 행렬, B 행렬이 또 똑같다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같은 녀석들만 좀 비교군. 요 녀석이 똑같죠? 자, 그러니까 3은 x-y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 보면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6이다. 전형적으로 연립방정식이네요, 지금. 그럼 대입법을 쓸 수 있도록 변형해주면 x는 y 플러스 3인데요. 지금 이러면 x를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2를 곱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바꿀게요. 이걸 애초에 y는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제 y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계산이 좀 빠르겠죠. 자, 집어넣도록 할게요. y에다가. 자, 2x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3에 제곱을 해서 6이다. 쓰면 2x 바로 계산할게요. 자,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이 아니죠. 9에다가 6을 빼면은 플러스 3은 0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 따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라서 x가 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x가 1일 때 y의 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1번 나왔고요. 두 번째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왔는데 둘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아래에 있게 쉽죠? 아래에 있는 게 쉬우니까 먼저 풀어주면, 자, x의 범위가 좀 바로 나올게요. 자, x가 9 넘어가서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볼게요. 애초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 나왔는데 뒤에가 이렇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ax-2에 대한 얘기를 마이너스 32부터 32까지다. 로 보면 되고요. a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양변에 2를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0에서부터 34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를 나눠주고 싶은데 포인트가 있죠. a를 나눴다. 근데 a를 모르니까 범위를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면은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애초에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30보다는 크고 x가 a분의 34보다는 작다가 될게요. 그럼 얘를 먼저 풀어주면 수직선으로 좀 봤을 때 아까 풀었던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두 번째 푼 내용 얘를 갖다가 수직선으로 옮겨야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30이라고 하는 녀석과 a분의 30이라고 하는 녀석이 부호가 반대입니다. 지금 보면
A의 부호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마이너스 A분의 30은 음수인 것이고요. A분의 34는 양수인 겁니다. 따라서 수직선이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네요. 자, 이쪽이 A분의 34입니다. 겹친 것만 따지면 되겠죠. 지금 포인트가 자연수 x의 개수가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은 쳐다도 안 봐도 돼요. 이쪽 부분은 아예 쳐다 안 봐도 돼요. 여기 겹친 부분만 보면 되는데, 겹친 부분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실제로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4, 5, 6, 7 그리고 8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요 녀석 a분의 34가 8과 9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가 판단이 되죠. 그럼 일단 먼저 적으면 a분의 34라고 하는 녀석이 8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9보다는 왼쪽에 있다. 그런데 이때 등호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애초에 지금 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9에 완전히 온다고 하더라도 9를 포함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가 5개 되는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같다라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A의 개수, 정수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에 대한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애초에 A를 양변에다 곱해야 되는데 A가 양수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8A 그리고 34 그리고 9A 양변에 A를 곱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풀어주면은 A의 범위가 실제로 4의 범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8A가 먼저 이쪽 부분, 왼쪽 부분, 요 부분 볼게요. 8A가 34보다 작다를 풀어주면은 A는 8분의 34보다 작아야 되겠죠? 8분의 34보다 작아야 되고, 9분의 3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약간 소수점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9분의 34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한 3점 몇 정도 되는 숫자가 되겠죠? 대충. 그다음 8분의 34는 4점 몇 정도가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실제로 4가 하나가 있네요. 일단 4를 한 개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 개 확보.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지금부터. 자, 좀 줄이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번엔 A가 두 번째 상황은 A가 0보다 작은 경우 되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때 같은 경우에는 A로 나눴을 때가 포인트죠. 아까 요 마이너스 30보다 크고 AX가 34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 이 녀석에서 A로 나눴을 때 부동호가 완전히 다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A분의 30이 들어와야 되고, 이쪽에 왼쪽에 A분의 34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직선에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보다 크다 그랬지? 3보다 큰 거. 자, 3보다 크다.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한 개는 양수이고 한 개는 음수라는 게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 쪽, 하나는 양수 쪽에 이렇게 걸쳐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얘가 A분의 34, 얘가 마이너스 A분의 30 되겠습니다. 그러면 겹쳐 있는 게 마찬가지로 또 4, 5, 6, 7, 8이 존재해야 되겠죠. 지금 개수가 5개 해야 되니까. 그럼 아까 전이랑 똑같이 8과 9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즉 마이너스 A분의 30이라고 하는 녀석이 8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9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9여도 상관은 없죠. 지금 9여도 상관은 없죠. 그럼 이 녀석을 이제 풀 건데, 애초에 마이너스 A를 지금 양변에다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니까 부동호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A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9A가 오른쪽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을 풀어주면 먼저 얘부터 풀어줄게요. A가 부등호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8분의 30보다 크다. 그리고 오른쪽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이 녀석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A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9분의 30이다. 그러면 둘 다 또 소수점 느낌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8분의 30은 마이너스 대충 몇이냐면은 3점 몇이죠?
그리고 요 녀석 9분의 30, 마이너스 9분의 30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점 몇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없죠, 지금. 그죠? 둘 다 마이너스 3점 몇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정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정답 1번 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14번. 딱 보자마자 전형적으로 지금 보기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4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먼저 치환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저희는 x제곱을 큰 x, 대문자 x로 놓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x 플러스 5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오고 있는데 크기가 분명히 크기 차이가 존재를 하네요. 알파가 제일 작고 감마가 제일 크다. 근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6일 때 상수 a의 값을 지금 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저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을 하고 나서 보고 있는 방정식이 실제로 x,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었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근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2개가 나오게 될 건데 첫 번째 근을 갖다가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 근을 갖다가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애초에 요 x가 x제곱이었죠? 그죠? 이게 하나는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세모가 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두 번 풀어주면 이 녀석을 두 번 풀어주면 첫 번째 x는 플러스 루트 동그라미,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기도 하나는 플러스 루트 세모, 두 번째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세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좀 따지라 그러면 후보가 누가 있냐면은 후보는 애초에 이 녀석 아니면은 이 녀석이겠죠. 둘 다 마이너스인 수니까. 근데 단정을 좀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 녀석을 갖다가 먼저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얘가 제일 작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겠죠. 왜냐면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에서 가장 작은 수가 얘인데 뿔마 개념이에요. 두 개가 완전 대칭형으로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형으로 있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델타라고 해도 괜찮겠죠. 제일 큰 수. 그럼 요 녀석, 요 이제 마이너스 루트 세모 같은 경우에는 베타로 처리를 했을 때 이 녀석은 감마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베타의 제곱과 델타의 제곱, 베타의 제곱하고 요 델타의 제곱을 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베타 제곱하고 델타 제곱만 좀 데려오도록 할게요. 자,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세모였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세모를 갖다가 데려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곱을 했다 그랬으니까 세모가 되겠죠. 요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타의 제곱은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델타의 제곱 여기 있죠? 델타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한 게 지금 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여기서 한다고 쳤을 때 요 녀석은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처음부터 동그라미랑 세모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근각계수를 사용하면 좀 편하겠네요. 즉 두 근의 합이 6이다. 그것은 마이너스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죠, 여러분들. a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15다라고 쉽게 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5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놨다고 하자. 이때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는데, 자, 저희가 이 문제를 딱 접하자마자 애초에 근을 구해가지고 한다라는 느낌은 좀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K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못 구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포인트가 딱 뭐밖에 없냐면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즉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다른 애가 나온다라는 느낌으로만 이 문제를 좀 받아들일게요. 그럼 요 녀석을 위에 있던 요 녀석을 갖다가
대입법을 하기 위해서 약간 넘겨주면은 x에다가 y 플러스 5를 직접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의 y 마이너스 y제곱은 k가 되겠네요. 전개하면 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10 마이너스 25죠. 25 마이너스 자 y의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y제곱이 k다. y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5 마이너스 k가 제로다. y에 대한 지금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아까 여기 색칠했다시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y 값이 두 개가 나와야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y에다가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저희가 썼을 때 이 녀석은 0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풀어줄게요. 판별식부터 써주면 자 b제곱 25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다. 조금 더 풀게요. 25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00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k다. 자 그럼 4k가 125보다 작다. k는 4분의 125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지금. 자 그럼 요 4분의 125 같은 경우에는 31점 몇 이렇죠. 그러니까 k는 현재 지금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실제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16번 문제가 좀 오답률이 좀 있어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 오답률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오답이 나왔을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연립부등식,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왔죠. 자, 요 녀석 x랑 x의 곱이고 요거 마이너스 a제곱과 플러스 4의 곱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제곱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하나 나오겠습니다. 얘도 x의 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a의 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풀이는 x 마이너스 16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겹치는 것에 대해서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되게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겹치는 정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요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 수직선을 저희가 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저 녀석을 보려면. 근데 요게 분명히 x의 범위가 사이 범위가 나오긴 할 건데 a의 제곱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는데 a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즉 저 녀석을 수직선에 그리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a의 제곱. a의 제곱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얘인데 얘는 바깥으로 갈라지는 범위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16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16이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16을 오른쪽으로 좀 보내서 바깥쪽으로 보내서 안 겹치게 만들 거예요. 좀 안 겹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와서 안 겹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잡을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학생들이 이 a제곱이 결국 16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m제곱을 갖다가 1번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바로 1번이라고 답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정답이 실제로 1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요 16이라고 하는 녀석을 요쪽으로 좀 왼쪽으로 당겨서 여기서 조금 겹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이렇게 겹치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가 없으면 되는 거냐면 정수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정수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16인데 그러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런 데 좀 있으면 되겠네요.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런 데 좀 있고 a제곱이 그 사이에 있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a제곱은 17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 17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17이라고 하더라도 겹치는 건 17이 안 겹치니까
정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따라서 a제곱은 m제곱,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제곱이죠. 이게 그러니까 17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실제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4차 방정식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좀 보자마자 좀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저 2x제곱 플러스 kx라고 하는 애랑 16x제곱 플러스 3k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애초에 8배가 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치환을 통해 가지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ax 제곱 플러스 kx를 갖다가 a로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7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깔끔하게 좀 인수분해가 되는 편이네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 7은 0.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애초에 지금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은 0이라고 바꿔도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x제곱 플러스 kx 그다음 플러스 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 개로 좀 구분을 지을 건데, 문제에서 지금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지금 두 개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상태라서 총 네 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 둘 다 갖고 중근을 갖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판별식을 좀 써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쪽은 k의 제곱 마이너스 56이 되는데, 이게 둘 다 0이라고 놓았을 때 겹칠 리가 없죠. k값이 지금 겹쳐서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중근이 나오는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어떤 느낌으로 가면 되느냐, 여기서 첫 번째 1번, 여기서 실근이 두 개가 나오고 이쪽에서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이쪽에서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이쪽에서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식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이 실근 두 개 다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8이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k의 제곱 마이너스 56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풀어주면 부등식으로 풀어줄게요. 자, 먼저 이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8보다는 작고 루트 8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56보다는 크고 루트 56보다는 작겠죠? 그럼 어쨌든 k의 값이 지금 자연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왼쪽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도 괜찮고, 여기 겹친 부분에 자연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3, 4, 5, 6, 7 이렇게 5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아까 봤던 왼쪽에 있는 식이 허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야 되고, k제곱 마이너스 56, 오른쪽은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실근 두 개니까. 그럼 이 녀석을 부등식을 두 개를 풀어주면은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8부터 8까지다. 루트 8까지다. 그 다음에 하나는 루트 5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56보다는 작다니까 겹치는 곳이 없습니다.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는 k값이 없는 거죠. 그럼 저희가 구한 것은 3, 4, 5, 6, 7을 합이라고 했네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실제 정답은 다 더해서 56이 되겠습니다. 2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2차 정사각형렬 A, B, C가 있는데 A는 정확히 완전히 나왔고 그다음에 B, C를 모르는 상태네요. 지금 그럼 먼저 가부터 볼게요. B행렬과 A행렬을 곱한 거랑 A행렬이랑 C행렬을 곱한 게 전부 0행렬로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보고 넘어가고, 두 번째 행렬 B에
1행 2열 성분과 2행 2열 성분이 같고 행렬 C의 모든 성분의 합이 2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행렬 B부터 좀 놓고 출발할게요. 행렬 B가 A, B, C, D 이렇게 놓고 싶은데 A, B, C 여기다 B를 놓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같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랑 A 행렬을 한번 곱해볼게요. B 행렬이랑 A 행렬을 곱해서 0 행렬이 되게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5, 0, 0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보면은 0, 그 다음에 OA,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OB 이게 지금 영행률이 나와야 되네요, 지금. 그러면 A와 B가 어쨌든 0이 나오는구나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A, B가 0이라는 힌트를 얻어내고 요거는 삭제. 그러면 A 자리에다가 A 자리, C 자리에다가 전부 다 0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자, C행렬이랑 A행렬이랑 C행렬을 곱하면 이번에 또 0행렬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A행렬 0, 5, 0, 0과 C행렬 모르니까 P, Q, R, S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계산할게요. 지금부터. 자, 처음에는 O, R 그 다음에 O, S 그 다음에 0,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영행렬이 나와야 되니까 애초에 RS가 전부 다 0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C행렬은 P, Q, 0, 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저희가 힌트 나에서 얻는 힌트가 성분의 합이 모두 2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2다라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C 곱하기 B 행렬이 A 행렬과 똑같다. 그럼 두 개를 곱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PQ 0, 0과 그 다음에 0B, 0B 얘를 갖다가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0, 그 다음에 PB 더하기 QB 그 다음에 0,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무슨 행렬과 똑같다 그랬냐면 A 행렬이랑 똑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A 행렬 보면은 지금 여기가 5죠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이 5예요 지금. 자, 그럼 약간만 밑으로 갈게요. 자, P 더하기 QB를 한 게 지금 5인데 B로 묶었을 때 B 곱하기 P 더하기 Q가 5가 나왔죠? 근데 P 더하기 Q가 애초에 지금 2라고 지금 단정을 지어놨죠? 저희가 왼쪽에 아까 여기 있죠? 그럼 B는 2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5, 2분의 5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볼게요. 자, 2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p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애초에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px를 구하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고. 자, 먼저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나왔죠, 지금. 자, 근데 해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여기 우변이 불편해요 지금. 우변이 0이 아니니까 왼쪽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x가 한 번에 나오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px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이 해가 1에서 2 사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정식으로 놓고 봤을 때 1하고 2가 나와야 되니까 최고차항만 딱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x-1이랑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는 px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3x-4를 갖다가 이항을 다시 하면 x-1, x-2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px를 어느 정도는 좀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나를 봤는데 방정식 px는 4x-3이 중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근 가진다 그러면 애초에 한쪽 변으로 전부 몰아서 한 변을 0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상황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전개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a x제곱 마이너스 3ax 자, 플러스 2
A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좀 더 정리할게요. 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2a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의 지금 판별식이 지금 몇이 돼야 되는 거냐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의 2a 플러스 7이 0이다. 숫자가 좀 크네요 지금. 9a의 제곱 플러스 42a 플러스 49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8a가 0입니다.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14a의 플러스 49가 0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럼 좀 줄일게요. 더 풀어야 돼서. 자, a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 7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있던 px 이쪽 부분 이 부분이 px였죠. 아까 전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마이너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px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1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은 이 녀석이 0 되겠네요. 지금 여기다 1만 집어넣으면은 실제 정답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 문제는 일단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야지 실수 없이 하나라도 놓치는 거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6장의 카드를 택하여 왼쪽부터 일렬로 나열한다.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이 6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A1, A2, A3, A4, A5, A6라고 할 때 세 자리 자연수 A랑 B랑 C를 갖다가 표현을 한 게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근데 포인트만 딱딱 찝으면 A1은 100이랑 곱해져 있으니까 100의 자리 숫자라는 거고, A2는 10이랑 곱해져 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라는 거고, A3는 1의 자리 숫자라는 거. 그 다음에 B에서도 A4는 10이랑 곱해져 있으니까 지금 10의 자리 숫자라는 거고, A5는 1의 자리 숫자라는 거. C에서 A6는 1의 자리 숫자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좀 읽어보면 두 수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부 다 더한 거네요 지금. 그리고 A에서 B 빼고 C 뺀 게 모두 5의 배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당연히 5의 배수겠죠 지금. 자, 5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5의 배수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그러면 저희는 생각을 아예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1의 자리만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의 자리 숫자 A에서 1의 자리 숫자는 A3만 존재하고 B에서는 A5만 존재하고 C에서는 A6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A3, A5, A, B, C를 전부 다 만약에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A3 더하기 A5 더하기 A6가 될 건데 애초에 이 녀석이 포인트가 그거예요. 5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C가 있는데 이 녀석은 A3-A5-A6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식을 갖다가 한번 더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2A가 될 것이고 A3, 2A3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A 자체가 지금 그냥 A3 5의 배수라는 느낌으로 받았을 때 애초에 지금 A3가 당연히 5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둘을 더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5의 배수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도 5의 배수니까 더해도 무조건 5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더한 게 지금 A3라는 건데 그러면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지금 1부터 9까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A3는 일단 5라고 단정 지어도 괜찮겠네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A3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5라고 지금 아예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봐야 될 건 두 개를 갖다가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자 조금만 더 쓸게요. 한번 이번에는 빼볼게요. 저희가 어차피 A3에 대한 힌트는 좀 얻었으니까 A3가 A에서 나오는 힌트이기 때문에 좀 빼는 식으로 해서 없앨게요. 이거 갖다가 그러면 2B 플러스 2C가 되고 지워지고 2A5 더하기 2A6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A5랑 A6랑 더한 것도 B 더하기 C 5의 배수라는 거죠. 지금 B 더하기 C를 한 게 5의 배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A5랑 A6랑 더한 것도 어쨌든 뭐가 나와야 되냐? 5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A5랑 A6를 더했을 때 5의 배수가 나오는 조합을 전부 다 짜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예를 들어서 1이랑 4면 되겠죠. 그리고 2랑 3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이 될 수도 있죠. 5의 배수니까 1이랑 9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랑 8, 그 다음에 3과 7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랑 6도 가능하겠네요. 4랑 6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없으니까 5는 절대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냐면 A3가 이미 5가 됐기 때문에 5는 여기 조합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5가 되는 경우는 지금 6하고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이랑 8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은 8개인데 이게 A5, A6 이거 순서로 바꿔도 돼요. 지금 1, 4 요게 4, 1로 바뀌어도 되는 거니까 총 개수가 일단은 16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럼 답이 16개인 게 아니라 지금 A3 자 색칠을 A3랑 요 부분 A3랑 A5, A6를 정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지금 배열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나머지가 누가 있냐면 A3 이미 배열했고 A5, A6 배열했으니까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4, 요 세 개만 지금 배열을 좀 하면 되는데 어쨌든 숫자가 A3랑 A5랑 A6에 3개가 들어갔으니까 저희는 총 6개의 숫자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6개 중에서 3개만 골라가지고 배열을 하면 되니까 저희는 6P3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6P3. 숫자가 크네요. 그러면은 곱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그럼 16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면 30에 120에 16 곱하기 120 1 곱하기 16 곱하기 120이니까 19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1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AX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 다항식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번에 동탄고 학생들 시험 볼 때 요게 아마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프린트에도 요 문제가 좀 없었고 해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좀 싶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가 조건을 봤는데 AX가 뭐 BX 뭐 4제곱하고 되게 복잡하게 나왔죠 지금. 근데 약간 조금 좀 여러분이 보기 쉽게 좀 보여주면은 그냥 이거 A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얘를 갖다가 AX는 A라고 하고 얘는 B 4제곱 더하기 2B의 세제곱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러면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게 좀 약간 인수분해가 되는 좀 그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되죠. 자, 여기로 올게요. 자, 저 녀석을 앞에 있는 두 녀석을 갖다가 B의 세제곱으로 묶어주고요. 자, B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은 또 b 플러스 2가 나오니까 공통인수가 뽑히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b 플러스 2가 있고 b 세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그게 되죠. 인수분해가 또 되죠, 지금. 자, b 플러스 2에 앞에 b 주고, 자, b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b 플러스 1에 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일단 b를 몰라요. 근데 b는 확정적으로, 자, b가 확정적으로 x의 개수가 1인 1차식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a라고 단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ax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 조건을 이제 보면은 x에다가 지금 0을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럼 x에다 실제로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a 그리고 a 플러스 2, 그다음에 a 플러스 1, 그다음에 a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지금 2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특징을 좀 보면 4개의 숫자가 a를 기준으로 연속하는 숫자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a보다 얘는 하나가 작긴 하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숫자 4개가 등장을 한 건데 곱했을 때 24가 나오는 걸 그냥 찾을게요. 뭐냐면 저희 경우의 수 순열 조합하면서도 많이 하죠. 4팩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몇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얘가 4,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몇이 나오게 되는 거냐? 2다. 자, a의 값이 2가 나와요, 지금. 그럼 ax가 어느 정도 정해졌죠, 지금? 자, ax는 자, x 플러스 2, 자, x 플러스 4,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 이게 0이 여기 있죠? 여기 체크를 해줄게요. 자, ax가 0이 되는 걸 만족시키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그러면 4개가 나오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그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각각 제곱하고 더하라 그랬으니까 1, 4, 9, 16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30 되겠네요. 정답이 30 있네요. 자,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서로 다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근을 바로 뽑을 수가 있죠. x가 2라는 근을 뽑을 수가 있고요. 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서 나머지 근 2개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일단 얘를 먼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갖다가 좀 먼저 주목을 좀 할게요. 자, 애초에 3알파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이거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6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8i가 되겠죠, 지금.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허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이 정도는 느끼고 있어야 돼요. 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요 식은 어쨌든 2차 방정식이고 근 2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근 2개가 알파 베타다라고 놓았을 때 만약에 알파 베타 이렇게 놨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둘은 혈내근이란 관계예요. 혈내근 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허수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먼저 해볼게요. 감마가 만약에 2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요 2였던 근이 감마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감마 자리에 지금 2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3알파랑 3베타랑 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8i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8i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애초에 이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알파랑 베타가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 혈내근 관계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없어집니다. 허수 쪽이 없어져. 허수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마가 2라고 하는 거는 아예 배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는
알파가 2인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베타랑 감마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개는 혈내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여기 있는 베타를 갖다가 p 플러스 qi 이런 식으로 놓을 것이고요. 감마를 갖다가 p 마이너스 qi다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식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알파 자리에는 이미 2가 들어갔기 때문에 6 더하기 3 곱하기 p 플러스 qi 그 다음에 플러스 3p 마이너스 qi 그게 몇이 나와야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8i가 나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정리하면 6 더하기 3p 저거 아예 한 번에 다 할게요. 6p 가 되겠죠. 그리고 3QI랑 마이너스 3Q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지죠. 지금 그럼 잘못 집어넣었네요. 지금 얘가 상황이 잘못 집어넣었네요. 여기 감마 자리에다가 지금 P-QI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I가 들어간 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8i가 된다. 이렇게 써야 됐네요. 지금 그러면 6 더하기 2p 그 다음에 3qi랑 qi니까 플러스 4qi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8i가 된다. 그럼 저희는 이 p가 실제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인정이 되죠. 오른쪽엔 지금 실수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자 4q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q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졌죠. p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i라고 했다면 q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a랑 b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전부 다 나왔네요. 지금 자 알파는 2 그 다음에 베타를 마이너스 3 플러스 2i로 놓고요. 감마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식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요식 이 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5 플러스 알파는 7 그 다음에 5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2i가 되고요. 5 플러스 감마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그러면 7 곱하기 7, 8에 56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실제로 2번 되겠습니다. 자, 2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우선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는 우변이 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뭐 실근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줘야 되니까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킬게요. 즉 좀 확대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의 세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3k가 0인 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리제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 조리제법으로 좀 많이 풀리죠. 1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문자로 복잡하게 나오면 숫자로 잘 처리가 안 되고 k로 처리가 되는 편이에요. 1k k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4k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k의 세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3k 인수분해가 됐네요. 즉 x 마이너스 k와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입니다. 자 그럼 애초에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x 마이너스 k 때문에 알고 있죠? 하나가 실수 k가 나왔다는 걸.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통해서 몇 개만 나오면 된다?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럼 판별식이 0인 걸 풀어주겠습니다. k-4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12가 0인 거 풀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12 K 플러스 4는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실수 K의 값을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지금. 그럼 요 녀석도 K 값이 두 개인데 곱한 거를 그냥 구해버린다면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여기서 절대로 끝내면 안 되죠. 자, 요거 봐야죠. 요 X가 아까 K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 근이 여기에 근도 됐을 때 여기서 왼쪽에서 K 하나 갖고 있고 K 하나 더 갖고 있고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겠죠? 즉 X가 K인 거를 직접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다른 색으로 K의 제곱 플러스 X에 K 넣습니다.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 0이 성립하면 되겠죠?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3이 0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K의 값은 실제로 두 개가 곱이 1이 되겠네요. 그럼 요 녀석을 곱해줘서 실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문제인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수학 문제집 3권, 그리고 서로 다른 과학 키트 4개가 있다. 이 7개의 물품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1학년 2명과 2학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단 5명의 학생 중 물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할게요. 애초에 지금 문제집 3권, 키트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되고 1학년하고 2학년 2명, 3명 있는데 못 받은 애는 없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1학년의 수를 갖다가 1학년 수를 2명 이렇게 놓고요. 자, 2학년 수를 갖다가 하나, 둘, 3명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가하 조건을 봤을 때 수학 문제집은 2학년한테만 나눠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과학 키트는 2개 이상 받는 학생이 없다 그랬는데 애초에 지금 약간 제약이 많이 걸려 있는 건 수학 문제집인 것 같아요. 자, 수학 문제집은 2학년에게만 지금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2학년에게 먼저 어떻게 나눠줄지를 좀 고민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자, 1번 경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우는 수학책 저희 3권 있죠? 수학책 3권을 갖다가 2학년한테만 나눠줘야 되는데 한 명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3권을 한 명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하면 이 3권을 다 받을 애 한 명만 선정하면 되니까 3명 중에서 한 명 선정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3권을 몰빵해서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학 키트 4개만 나눠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못 받은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4개의 키트를 요 4명한테 1명, 2명, 3명, 4명한테 전부 다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4개를 4명한테 나눠준다 4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곱하기 4팩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건 계산이 쉽죠. 4팩은 24고 3 곱하면은 일단 72가지 경우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수학책을 2권, 한 권으로 나눠줄 거예요. 2명한테, 2학년 2명한테 나눠주는 걸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애초에 생각이 2명 1명한테 그러니까 수학책을 2권 한 권으로 쪼갠다는 분할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3권 중에서 2권, 그리고 1권 중에서 1권을 일단 분할을 하고 2학년 중에서 받을 사람 2명을 선정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뭐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3명 중에서 2학년 3명 중에서 2명을 고르고 그 2명한테 요 2개 이거 분할로 나눠놓은 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럼 일단 수학을 다 나눠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명이 수학 문제집을 두 권 한 권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과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학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과학 지금 키트가 4개가 있는 상황인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학년 중에서 못 받은 학생이 지금 1학년 2명과 2학년 1명이 그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 키트를 가져가야 돼요. 과학 키트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과학 키트 4개 중에서 3개를 선정을 해서 그 3개를 갖다가 일단 3명한테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 개의 물품은 받은 거예요. 한 개의 물품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과학 키트가 한 개가 남았네요, 지금. 과학 키트가 한 개가 남았는데 과학 키트를 2개 이상 받는 학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애초에 요 녀석 다시 색칠을 이 녀석은 과학 키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남은 과학 키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 사람만 되겠네요. 그럼 저희는 요 2개에 나눠줘야 되니까 2가지 경우 2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겠죠? 9에 8에 864 되겠네요. 864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지우고 그럼 이제 수학책을 나누는 경우를 세 번째 수학을 한 권으로 나누는 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분할을 할게요. 처음에 3권 중에 한 권 선택, 2권 중에 한 권 선택, 한 권 중에 한 권 선택입니다. 자, 근데 분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한 권 똑같이 했으니까 300분의 1을 꼭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3개로 나눠놓은 집단을 수학책 3권 나눠놓은 집단을 2학년 3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3팩을 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 자, 그러면 이제 과학 키트를 나눠주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학 키트 같은 경우에 일단 2명을 줘야 되겠죠. 못 받은 애는 없어야 되니까. 그럼 과학 키트 2개를 나눠줄 2개를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4C 4개 중에서 2개를 선정을 해서 저 1학년 2명한테 나눠주는 걸로 할게요. 1학년 2명한테 나눠줄게요. 자, 그 다음에 키트가 몇 개 남았냐면은 2개가 남았습니다. 키트가 애초에 2개가 남았어요. 그거는 1학년은 못 받죠? 이미 과학 키트를 받았으니까 요 3명, 1명, 2명, 3명한테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3명한테 2개의 과학 키트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3P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녀석에 대한 계산 해볼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 지워지니까 없고 4C2니까 32에 6 곱하기 2에다가 6 되겠습니다. 그럼 666에 216에다가 2 곱했으니까 432 되겠네요. 그러면 이 모든 경우 수학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자, 케이스가 이렇게 3개가 나왔죠. 전부 더하면 72 더하기 864 더하기 432를 하면은 실제 정답이 4번 되겠네요. 1368가지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네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계산이 좀 많아서. 자, 마무리 됐고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